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전국에 24만여 명입니다.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 부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성숙 씨도 7년 동안 난임 치료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두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요. KBS 라디오 지금 이 사람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 이야기, 오늘은 난임을 극복한 김성숙 씨 만나봅니다. 김성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난임을 이겨내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습니다.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몇 살인가요? 네, 첫째가 지금 7살이고요. 둘째가 4살입니다. 아이고, 예. 딸, 아들? 네, 딸, 아들. 200점이네요. 예. 애 가질 때도 힘드는데 키운 것도 만만치는 않죠. 네. 예.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난임이 더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이겨내신 거예요. 두 아이 다 이제 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시험관으로 얻으셨나요? 네, 둘 다 시험관이고요. 첫째는 제가 시험관 7번 시도해서 네, 처음 성공했고, 네, 둘째는 한 번만에 됐어요. 시험관 한 번. 둘째는 이제 앞에 길을 터줘서 그런지 좀 쉽게. 네네네. 예. 아니, 근데 첫째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막 둘째 시험관 하는 게 결심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한 명 낳고 그냥 그게 감사했어요. 내가 둘째까지 바라면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돌 지났을 때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하나 더 낳을까? 남편도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러면 6개월은 자연 임신 시도를 해보고 또 안 되면 3번까지는 해보자. 해서 시도하게 됐습니다. 저기 뭐 노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몇 세를 낳으신 거예요? 나이 몇 살에? 첫째는 38, 둘째는 41에 낳았어요. 아이고, 예. 만만치 않았겠네요. 근데 요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뭐 결혼이나 출산은 사실 개인의 결정이고 저마다 또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키우기가 너무 요즘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이 낳기도 꺼리고 한 명도 겨우겨우 이렇게 키우는데 둘째는 엄두도 못 낸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난임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지? 차라리 낳아서 저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 생각까지 하셨어요? 예. 근데 또 아이 낳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낳고 나면 또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지인, 이제 난임인 지인들 보면 애 한 명 낳은 사람 별로 없어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난임을 겪으신 분들이. 네네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김성숙 씨도 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임신도 쉽게 되고 아이도 쉽게 낳고 그랬다면 지금이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좀 난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관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신 면이 있습니까? 네.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좀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막 함부로 공감하려고 하거나 막 함부로 위로를 하려고 하거나 이게 굉장히 배려 없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 거구나. 그 100%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각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많이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됐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 한국 난임가족연합회에서 난임 부부들의 멘토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난임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들 혼자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김성수 씨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네, 이 난임은 특히 이런 서로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난임 가족 연합회에서 이제 서울시와 이렇게 협력해서 초기 난임 부부 이제 건강관리 지원 사업. 네. 된된꼭이라고 된다 꼭 된다. 된꼭. 네. 아.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임신에 도움되는 강의, 막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예. 거기서 저는 이제 난임 부부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는 그런 멘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쩌다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됐어요. 난임 가족 연합회 모임에.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위해서 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임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극도 받고 이제 실천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그 누구도 난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나의 난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노력해주는 네. 또 도와주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위로도 받고 또 희망도 갖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난임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정도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난임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경험담을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랑 그래서 하면은 이제 희망을 좀 가지세요. 시술한 것과 이제 노력한 것들 이제 때로는 이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러면서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노력해서 성공을 앞당기자 이러고 격려하고 이제 용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난임 치료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이제 건강 관리와 이런 자연임신 시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재료로 집밥을 해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환경 호르몬 차단하는 이런 생활 개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근데 시술 받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가야 될 날과 이런 게.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면 이제 더 빨리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생활 습관, 뭐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처치까지. 네네. 예, 이 난임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이제 매달 피임 없이 부부 관계를 한다는 전제하에 35세 미만은 1년, 35세 이상은 6개월 동안 이제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예, 그때를 난임이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그럼 언제 내가 난임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난소 내막증이 있어서 그게 파열이 되면서 응급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막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의사 선생님께서 내막증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일단 제거는 해서 지금은 깨끗하니 1년 안에 임신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떨어진다. 난임의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임신을 해라. 결혼 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혼하자마자 사실 임신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임신 시도를 시작했어요. 예. 근데 잘 안 된 거죠?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3년 동안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안 생기고 또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진짜 자궁 내막증 때문인가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난임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뭐 원인 불명이니 이제 차근차근 시술을 시작해서 이제 임신 시도를 해봅시다라고 이제 치료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요? 네, 이게 시험관 시술이 이제 과배란이라는 걸 해요. 이게 주사로 호르몬제를 이제 몸에 투여를 해서 난자를 한 10개쯤 채취하도록 이제 약을 써서 이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정자 채취도 해서 수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자궁내막증 때문에 난자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10개를 채취해도 수정을 해도 좋은 수정란을 얻기가 어렵고 당연히 냉동 배아도 없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 배아를 보시고 별로 임신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힘들게 채취해서 했으니 이식을 합시다 하고 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이제 이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될 걸 시도를 하는 거니까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군요. 몸도 또 굉장히 힘들다 그러던데요. 어떤 분들은 살도 엄청나게 찌고. 네. 네, 저도 살 많이 쪘었어요. 살도 찌고, 감정의 기복 이런 게 막 심하니까. 나도, 저도 알 수 없는 막 말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 첫 번째 시험과 나기 실패했을 때, 다시 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던가요? 예상을 했어요. 이게 안 될 거라고. 근데 막상 진짜 피검 0점 나오면서 임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이게 사람이 약간 충격을 좀 세게 받으면 또 뭔가 비현실적으로 이제 뭐 근거 없는 기대 이런 걸 또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배아가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 그래도 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나오면 임신되면 되잖아. 정말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왜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그래서 또 해보자. 그래서 그걸 7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험관 나기가 뭐 매번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람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데요. 이제 과배란이라는 걸 하면 이제 난자가 이제 여러 개 자라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과배란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난소가 이렇게 부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될 때까지 한 100일 정도가 걸린대요. 한 3개월인데 그러면 한 2달 쉬고 오라 그래요. 쉬고 이제 한 달은 이제 또 다른 거 검사하면서 준비해서 다시 또 다음 시험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번? 많아봐야 4번 정도. 최대한 해야 그런 거네요. 아주 최대한. 그리고 저는 냉동배아가 없어서 더 이제 그랬어요. 냉동배아라는 게 있으면 과배란을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이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강한 배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그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고 그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사실 지금도 아주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의료보험을 해서 자기 부담금이 30%니까 한 번 할 때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제가 둘째 때 이제 그렇게 그 비용으로 했고 첫째 때는 병원비만 한 번에 한 450만 원 나왔어요. 한 번 이제 시험관 한 번 할 때. 그리고 병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도 사야죠. 그렇죠. 건강한 음식 사야죠. 운동도 해야죠.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씩 카드 값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4, 5천만 원 7번 시도하셨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 그 사이에 뭐 일은 할 수가 없고. 일하면서 했어요. 일도 하셨어요? 아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난임 치료비가 네.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난임 치료 돈이 없으면 사실 포기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어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지원금이 있었어요. 이제 네. 190만 원씩 4번을 해주는데 그것도 다 쓰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텀을 좀 길게 둘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랬고 저는 이제 맞벌이를 해서 예. 투자를 하자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난임가족연합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금 다 소진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게 병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임신된 분들이 꽤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이렇게 아이를 거죠. 간절히 원하는데 경제적인 게 부담이 돼서 아이를 못 갖는 이런 부부들한테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하겠네요. 네. 예. 아유,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도 하면서 시험관도 시도를 하면서 했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네, 결국은 제가 6번째 실패하고 퇴사를 이제 결심을 했어요. 네. 남편은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해서 집장만도 하고 그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가의 도움 없이 이제 경제적인 게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였어가지고 그때가 딱 이제 돈 모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획이 좀 틀어졌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제가 출퇴근하고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제 몸이 알잖아요. 또 중간에 자궁에 임신도 되고 막 그랬어가지고 퇴사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사직서 내지도 않았는데 그 결심한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냥 아이고. 남들은 이제 아이 육아하느라고 퇴사를 한다는데 저는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퇴사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7번 만에 성공하셨는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 그 얘 태명이 보니까 칠복이라고 그러던데 7번 만에 성공해서 칠복이 맞아요? 7번이기도 하고 제가 7년 만에 이제 결혼 7년 만에 나서 이게 행운의 7이 여기 다 겹치는데. 맞아요. 예. 칠복이가 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엄청 조심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혹시 뭐 자궁경부 무력제 이런 거라서 쑥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주수가 몇 주인가. 그게 24주더라고요. 그게 6개월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집에만 있었어요. 정말 예. 어디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예. 이 난임 여성들은 왜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 입덧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 낳는 것보다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입덧도 행복하더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저도 난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접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워서 난임 다음은 입덧인가? 그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 감사하다 했고 태동이 느껴지는데 이거 나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 느낌 아닌가. 감사하다. 그리고 휴대용 초음파 기계가 있어요. 이게 소리가 들리고 이제 심장 박동 소리가 숫자로 이렇게 수치로 오는데 이거를 젤 발라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대면은 이제 그 모니터 기계에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뜨거든요. 소리도 나고. 그거를 저희 난임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빌려서 썼어요. 아이들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지. 얘가 잘 있나. 네네네. 아이고.
예, 그렇게 진짜 우여곡절 끝에 칠복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어떠셨는지요? 사람들이 이제 신생아들 다들 못생겼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눌려 나와가지고. 근데 나 애를 봤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애가 내 뱃속에 있을 줄 알았으면 네. 좀 더 기대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너무 예뻤어요. 난임 치료하다가 사실 물론 엄마가 힘들지만은 아빠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댁은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은 좀 여성적인 감성이 좀 있는 남자라서 네. 저를 굉장히 잘 맞춰줬어요. 거슬리지 않게. 근데 이 호르몬제를 이제 과다 투여하다 보니 네. 진짜 채취 전날이 가장 예민해요. 제가 감정이 기복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날은 어김없이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화날 것도 아닌데 다 때렸자 나 내일 병원 안 가 이러면서 집을 나갔어요. 예. 근데 나가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밖에서 한 2시간 있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을 하든지 이제 남편이 네. 연락이 와요. 그러면 예. 물론 남편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당했는데 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이제 또 차 가지고 와서 데리러 오고 네. 또 그렇게 또 집에 가서 그렇게 같이 이겨내셨네요. 네네네. 이 난임 여성들 특히 이렇게 열심히 치료한 여성들 많이 힘든데 남편과 주변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남편은 이제 아이가 공동의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화도 많이 하고 너무 아내를 혼자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내를 배려한다고 자신의 뭐 계획이나 자기가 원하는 자녀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아내가 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조심한다고 또 아무 네. 얘기도 안 하다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아내가 네. 진짜 외롭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가족들은 이제 이 난임 여성의 이제 결정들,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고 지지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병원을 2번을 옮겼는데 네. 저 멀리 저희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한 데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가족들이나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 그 좋은 병원 서울에 다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래 지지를 존중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네. 정말 더 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니까 좀 존중해달라. 네. 난임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버텨내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난임 시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배아 이식을 해주고 나면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임신해서 오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임신해달라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임신해서 오래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열흘에서 뭐 2주의 시간이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의료진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오직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고 진짜 임신은 신의 영역이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잉태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면 이미 이제 태어나 있는 나는 기적이네. 그렇네요. 감사하네. 네.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자.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면 이거는 선물이다.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선물 못 받았다고 내가 평생 막 우울하게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마음으로 계속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저는 또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네. 우리 김성숙 씨, 정말 보물 같은 두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일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자꾸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좀 멋지고 즐겁게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직업은 일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아이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이 되셨는데 네. 꼭 좋은 직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지 마음 놓고 아이들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난임 치료하는 부부들한테 혹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난임과 유산에 대처하는 심리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깊이 와 닿았고 그때 깨달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난임과 유산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해 가야 된다. 이런 과정에 대한 글인데 이런 변화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견디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보다 혹은 적어도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 정말 나도 진작에 좀 누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난임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죠. 근데 평소에 노력을 하고 시술도 받고 했는데 피검사는 0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노력한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그때도.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난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많은 난임 부부들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이 터널 끝을 같이 빠져나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 이야기 오늘은 난임을 극복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김성숙 씨와 함께했습니다.